정치적 편향 논란이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돼야 하는지 오늘 헌법재판소가 그 결론을 낼 예정이었는데 돌연 연기했습니다. 선고 2시간을 남기고 갑자기 미룬 이유가 뭔지 오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만약에 헌재가 절차적 흠결이 많은 이 사건을 인용한다면 이는 헌재의 공정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왜 선고 2시간을 남기고 연기했을까? 헌법재판소 공보관 공식 브리핑 보시겠습니다. 왜 선고 연기를 하셨지요? 하니까 사유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 이유를 못 밝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일 다시 재개하는 변론 기일 때 그때 얘기하겠다. 최병무 위원님. 네. 오늘 헌법재판관들이요 오전에 평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한 건데 거기서 어떤 일이 생기지 않고서는 2시간 전에 미룰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전에 이제 헌재 공보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당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자 오늘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얘기는 아마 그 시간에 헌재 재판관들이 평의를 열고 있었기 때문에 그 평의에서 뭔가 이의가 있었던 건 아니냐. 오늘 오후 2시에 그 결정을 하겠다는 그 일정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됐던 건 아니야. 그거를 헌재 공보관이 알았기 때문에 예. 혹시 그 결정이 미뤄질 수도 있겠다. 아마 이런 정도를 설명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 그 낮에 12시가 다 돼서 이제 연기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네. 물론 뭐 사유는 이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다음 10일 변론 재개할 때 이제 사유를 설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오전 중에 벌어진 상황을 보면 결국 변론 재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제 선고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변론 재개를 그동안에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아왔거든요. 예. 왜냐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거 신중해야 된다. 또 뭐 변론 재개를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다 기각하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2시간 전에? 그건 결국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들의 짐작의 영역인데 네. 제가 보기에는 결국 평의에서 그 일부 헌법재판관과 또 다른 헌법재판관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던 건 아니냐. 평의에서 의견이 엇갈렸을 수 엇갈렸다.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일부 재판관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 아닌가.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뭐 전부 다 이제 추측의 영역입니다만은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 등 그쪽의 일부 재판관들이 이걸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는 데 대해서 일부 다른 쪽의 재판관들이 그거는 너무 성급하다. 좀 얘기를 더 들어보고 논의를 진전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하고 이의를 제기하니까 이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제 헌재 내부에서도 논란이 벌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했다가 좀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까지 함께 져야 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이제 변론 재개. 그러려니까 당연히 오후 2시건 연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마 이런 그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평의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최근 아시는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공정성 시비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 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절차적 흠결이 크다라는 주장을 해왔는데 최 의원님 말씀처럼 법조계에서도요. 일부 재판관들이 그 절차적 흠결 주장 이걸 간과하면 안 되겠다라는 반대를 한 것 아닌가라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그 첫 번째, 그 절차적 흠결의 첫 번째는 이겁니다. 속도 얘기입니다. 지금 아까 최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속도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요.
이 사건이 접수된 뒤로부터 선고까지 딱 한 달 걸렸습니다. 오늘 만약에 선고했다면요. 준비 기일은 잡지 않았고요. 곧바로 변론기일부터 했어요. 그것도 딱 한 번 했습니다. 얼마 동안? 1시간 20분 동안. 그리고 바로 선고 내리겠다고 한 게 오늘이었습니다. 최상목 대행 측에서 당사자죠. 최상목 대행 측에서 이거 변론 더 하셔야 됩니다. 더 해주십시오라면서 재개 요청을 했지만 이거 3시간 만에 또 기각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자,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헌법재판소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졸속 심리 문제 제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낀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일단은 그 마은혁 재판관 후보가 국회에서 후보로 선출된 게 작년 12월 26일이었어요.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 달력 좀 이따가 나올 것 같은데 달력에서 보다시피 1월 3일에 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그 접수를 갖다가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변론이 딱 한 번 있었는데 그 딱 한 번 있었던 변론이 언제였느냐? 1월 22일 목요일이었는데 네. 이 중요한 사건 대통령 탄핵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은혁 후보자 관련해서 이런저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올해부터 무려 6년 동안 임기가 임기가 보장되는 그러한 헌법재판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냐 안 되느냐에 관련해 가지고 딱 1시간 20분, 80분 동안만 변론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영배 재판장이 그 자리에서 변론 종결을 갖다가 한 거예요. 그때 최상목 대행이 증인 신청을 했었거든요. 어떤 증인 신청을 했느냐? 전직 현직 여당과 야당의 원내대표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과연 어떤 합의가 여야 간에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들어봐야 될 거 아니냐. 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합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영배 재판장이 그냥 그 증인 신청을 배척을 해버렸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황당해가지고 이렇게 변론 종결되면 안 됩니다. 변론 재개해 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했는데 예. 그날 1월 22일 날 그냥 3시간 만에 기각을 갖다가 했고요. 근데 조금 전에 앵커가 쭉 설명해 주신 거에 빠진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게 뭐냐면 1월 31일이에요. 1월 31일이 금요일인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연휴 쭉 있지 않았습니까? 연휴 중간에 하루 딱 쉬는 그 징검다리 출근하는 날 그날이 1월 31일이었는데 그날 1시에 갑자기 헌법재판소에서 최 대행 측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요구를 갖다가 했느냐? 여야 재판관 추천서 제출 경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라. 그 이야기를 갖다 했다는 이야기는 여야 재판관 추천서 제출 경위가 어떤지 헌법재판관들이 잘 모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요. 헌법재판소가 아니고 일개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도 자기가 잘 모르겠을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변론 재개한 다음에 사실관계 확정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판결하는 게 재판의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런데 다른 데도 아닌 헌법재판소에서 변론 종결을 안 하겠고 서면으로 그걸 갖다 보여주면 그걸로 판결하겠다 결정하겠다 그 내용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갖다 보고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다음 날인 2월 1일에 이렇게 해가지고 재판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변론 재개 신청을 또 했는데 그때까지도 묵묵부답이다가 오늘 2시에 그 선고를 바로 앞두고 나가지고 이제서야 비로소 변론 재개 신청을 하는 것인데 세상에 이런 식으로 이런 엄중한 헌법재판을 하는 그런 헌법재판관들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마음 같아서는 진짜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헌법재판관 먼저 탄핵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지금 저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예.